자, 반갑습니다. 배터진입니다. 내일 오전에 느바가 있는데 축구는 뭐 3경기밖에 없어서 제가 좀 픽으로 갖다 드렸고 원래 이런 날은 그냥 고배당 한번 노리고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일 느바 오전 경기가 있는데 경기 시간이 9시부터 있는 걸로 보이죠. 느바 한번 간략하게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느바가 좀 많네요.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하고 포틀랜드 경기부터 볼 텐데 128에 282 배당을 받았죠. 이거 역배순으로 볼 수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배당의 값은 지금 휴스턴의 승리 라인을 보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오노바적인 부분은 약간의 좀 반반의 성이 좀 짙다. 정배와 마엔급으로 빠져나오는 최근의 현황을 봤을 때 최근 디트로이트의 홈에서 상승세는 분명히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배당값을 오늘도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핸디 배당하고 오노바 배당이 지금 크로스를 시켜놨죠.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하면 역배순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일 경기는 역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힘들어 보이고요. 정배와 마헨급으로 보이고 지금 예상 득점은 약 한 228점 정도 나오는 걸로 봐서 일단 이 경기는 오버라인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는 배당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경기가 지금 보시면 원정팀의 득점 상황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홈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직전 경기에서 미네소타를 119대 105로 꺾었단 말이에요. 이때 제이든 아이비가 결장을 하긴 했었는데 커닝햄도 건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고, 특히나 홈에서의 이 강점은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디트로이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준점 대비했을 때 전체적인 이 배당값의 평균적인 득점 현황은 228점 정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반증되는 부분, 디트로이트의 점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고, 두 팀의 맞대결은 최근에 직전 3경기에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5경기로 따지고 보면 역시나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최근 경기의 디트로이트의 득점력이라면 원정의 지금 포틀랜드가 득점력이 조금 떨어진다 하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고, 최근 경기 한번 볼게요. 원정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117.5점 정도를 해줬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 5경기 기준으로 하면 디트로이트는 포틀랜드가 117.5점 정도 했었고 홈과 원정이죠.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홈과 원정에서 117점 정도를 해주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점수적으로 따지면 230점 정도가 나오고 있죠. 디트로이트의 홈에서 성적표 한번 보시면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강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 원정에 지금 포틀랜드는 약간의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 두 팀의 맞대결을 생각을 하면 최근 3경기에서는 219점으로 포틀랜드가 조금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디트로이트와 포틀랜드의 맞대결은 포틀랜드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보여주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디트로이트의 홈에서의 강점은 아주 여실히 나올 것 같다. 그대로 보여지고요. 정배와 마헨 오바까지 보고 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킹을 좀 해드릴게요. 정배와 마헨 여기 오바까지 볼 수 있는 배당이 되겠다. 확실히 정배 쪽이 좋아 보이는 그런 배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와 피닉스 경기인데요. 일단은 지금 피닉스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 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역시나 필라델피아 홈에서의 강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내일 큰 이슈가 없으면 큰 결장자가 없다면 여전히 필라델피아 쪽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브루클린을 123대 94로 이겼는데 이때 2연패를 끄는 겁니다. 엔비드가 28득점을 했었고 맥시가 18득점을 했습니다. 이때 클러치 상황에서 힘을 좀 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공수에 걸쳐서 뛰어난 기동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는 선수가 폴 조지하고 그레루선 야부셀레의 이 에너지가 확실히 조금 팀의 보탬이 되고 있다 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에 지금 홈에서 2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팀의 경기력은 5승 9패로 약간 부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물론 상대가 브루클린이었죠. 브루클린이 최근에 경기력이 시즌 초반만 해도 굉장히 역기 팀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브루클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 경기 물론 내일 있을 경기인데 피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케빈 듀란트하고 지금 데빈 부커밖에 없잖아요. 이 두 선수가 분전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뭐냐 하면 피닉스 선즈의 빌과 듀란트와 이 세 명 부커까지 호흡이 전혀 안 맞아 들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너무 개인적인 역량으로만 경기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유세프 너키치하고 오닐의 공백도 여전히 좀 치명적이죠, 확실히. 백업 빅맨드 플랜리가 말 그대로 또 골밑 싸움에서 굉장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식스맨들의 연계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아쉽다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팀워크가 전혀 안 맞아 들어가고 있다 하는 피닉스 선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 배당값 자체도 지금 필라델피아의 승 라인을 보고 있는 배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 필라델피아의 승의 핸승까지 볼 수 있는 배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필라델피아는 홈에서 상승세를 바탕으로 할 건데 내일도 조금 이제 이 피닉스의 원정 약세가 내일 또한 연패를 끊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필라델피아 5경기를 보면 평균 득점이 홈에서 211점 정도가 나오고 있고 피닉스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최근 득실 평균이 223점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득점과 실점만 따지고 보면 실점이 좀 많죠. 수비가 안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의 최근 10경기를 보면은 2승 8패예요. 이거 득점력이 너무 득점 대비 실점도 많다는 거죠. 수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 다만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그나마 홈과 원정에서 6승 4패 60%의 지금 승률을 가지고 있는데 득점과 실점이 똑같죠. 뭐가 지금 특출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정의 피닉스보다는 필라델피아가 조금 앞서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지표만 보더라도 확실히 차이가 난다 하는 부분이 있고 두 팀의 맞대결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홈에서의 기대 가치가 있겠죠. 평균 점수는 213점이 나왔었고 평균 점수 207점이 나왔습니다. 3게임에서. 자, 오늘의 기준점 223점이에요. 이거 오바가 나올 수 있는 예상 득점은 자, 오히려 피닉스 선즈의 실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오바가 나올 수도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는 봅니다. 충분히 있다고는 봐요. 배당값 자체에 나오고 있는 그 기준값 그 기준값만 본다고 하면 219점 정도는 예상 기준값 대비 231점 정도는 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고 좀 따져봤을 때 요거는 언어바적인 부분은 약간 좀 애매합니다. 굉장히 애매해요. 배당값도 그렇게 표현이 됐죠. 176 배당이 언더와 오바에 있을 때는 대부분 언더 쪽으로 좀 많이 뜨는 현상입니다. 이 경기 필라델피아의 승의 핸승까지 보고요. 3.5 기준점이라면 필라델피아의 승의 핸승까지 볼만도 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너바적인 부분은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킹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세로줄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지금 브루네츠와 인디애나 경기인데요. 최근 경기력이 말도 아니게 안 좋은 지금 브루네츠예요. 직전 경기에서 지금 필라델피아에 1을 올려있었는데 필라델피아한테 94대 123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수차를 굉장히 많이 줬었다 하는 거. 윌리엄스와 보야니 보르그다노비 같은 경우도 지금 부재를 하고 있다, 못 나오고 있다 하는 부분이 지금 한몫을 하고 있고 캠 토마스도 마찬가지고 캠 존슨 그리고 벤 시몬스도 지금 이탈을 했죠. 전력을 주전 멤버들이 거의 다 이탈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승리의 값어치는 물론 초반에 1, 2쿼터에서 좀 반짝이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4쿼터까지 가져가기에는 이 팀 전력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 배당이에요. 배당이도 배당이지만 그런 경기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배당의 값어치로 봤을 때 이 경기는 작년 10월 30일에 역배로 한번 터진 적은 있습니다. 3.75 배당이. 역배로 한번 터진 적은 있지만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가히 브루네츠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볼 수 없는 배당이고 1.15 배당 같은 경우는 또 잘 들어오는 배당이기도 합니다. 사실. 원정의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최근 득점력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브루네츠 같은 경우는 최근 득점력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계속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하는 거 있고요. 또한 브루네츠의 점수의 기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도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언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 경기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브루클린 직전 경기에서 지금 필라델피아한테 94대 123으로 지금 대패를 했었는데 자이얼 윌리엄스나 뭐 주전 멤버들이 거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이얼 윌리엄스 아니죠. 자이얼 윌리엄스인데 토마스도 없죠. 전순도 없죠. 시몬스도 지금 인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뭐 클러치 상황에서 뭐 비빌 수가 없어요. 비빌 수가 없고 지금 있는 백업 자원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지금 감독은 전술과 전략이 먹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선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지금 득실 마진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 16.6이면 NBA에서 저 밑에 핫바리에 있는 그런 팀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주전 선수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복구하기가 힘들다. 이 팀 분위기 다시 상승을 타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겠나 싶고요.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지금 피닉스 상대로 126대 108로 이겼죠. 분위기 탔다는 거죠. 할리버튼이 27득점 8어시스트를 했었고 베네딕트 메서린이 또 승부처에서 많은 야투를 좀 좋은 야투 성공률을 보여줬었다 하는 거. 엠비리 nem바드가 지금 부상 복귀를 하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팀을 잘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 경기 역시 인디애나 승 라인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말 그대로 홈팀 브루클린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전 전력의 공백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기대치가 없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디애나는 최근 연승 흐름 속이죠. 흐름 속에서 조직력 또한 조금 더 올라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인디애나의 경기가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득실 마진 상황에서도 한 번에 마이너스 37.25 경기 말고는 거의 다 플러스로 가고 있다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경기 역시도 인디애나 쪽에 승의 행승을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언어바적인 부분은 인디애나의 정마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마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닉스와 올랜도 매직인데요. 이 경기 배당 역시도 정배와 마인 쪽이 좋아 보이는 배당이고 홈팀의 강승을 보여주는 그런 배당의 구조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경기의 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에서 231점, 홈 득점과 실점을 봤을 때 전체적인 정합 점수가 231점 정도 나오고 있고 올랜도 매직 같은 경우는 점수를 굉장히 또 득점도 많이 못하지만 수비적으로 좀 풀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닉스의 득점력, 실점력은 수비적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확실히 득점력에서 커버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경기에서 득실 마진이 좀 플러스로 가고 있다 하는 부분은 내일 경기에서도 뉴욕 닉스의 좀 고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 두 팀 간의 맞대결을 봤을 때는 2승 1패로 지금 2승 1패로 닉스가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경기에 3승 2패 정배와 마인이 3번 있었다 하는 것과 정배와 마인 2번 정배와 마인 1번 있었다 하는 거 기준점 자체가 209점이라고 한들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언더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된다. 예상 득점이 225점은 전체적인 경기의 점수를 평균으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점수에 대한 예상 득점은 보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고 제가 볼 때 이 경기는 역시 언더라인으로 빠질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4.96, 496인데요. 496. 꼭 사고가 난 것 같은 배당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15번 출연 중에 3번 정도 적중이 됐었고 적중률로 따지면 한 20% 정도 수준이 됩니다. 1.07 같은 경우는 86%의 비중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뭐 90%에 육박한 배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경기 역시 핸디값 1.72 배당 같은 경우도 지금 약 한 1800번 정도 나온 것 중에 누바에서 668번 정도 적중이 됐어요. 그러면 35.5%의 비중으로 약간의 지금 1.80보다는 조금 앞서 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노바적인 부분은 약간의 조금 이거는 좀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랜도 매직이 워낙 수비적으로 탄탄하게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득점력 또한 굉장히 또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닉스가 점수를 많이 내지 않는 더 지금 평소에 그래 점수 내주는 모습보다 조금 더 내주지 않는 이상 내일 경기도 209점까지 떨어져 있는 기준점에 대비했을 때 오버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언어바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언더라인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다 싶은 그런 경기고요. 전체적인 경기나 선수 명칭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배당값만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토론토와 지금 미러키인데요. 3.03 배당과 1.24 배당을 받았어요. 이거 정풀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그런 배당을 받았다. 역배를 노릴수로 둘 수 있는 배당이 된다면 역배도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배당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승패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1, 2, 4 배당이 힘을 쓰는 모습이고 최근 경기에서 두 팀 간의 성적을 보게 되면 확실히 또 점수적으로 봤을 때 상승 곡선을 좀 그리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홈과 원정에서 두 팀의 맞대결에서도 최근에 240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점수에 또
능력치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는 항상 또 오바가 나오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기 역시 179에 173 정도를 받았는 배당이라고 보고 예상 득점 역시도 228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 경기 역시 이거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평균값 자체가 280, 228점 정도라면은 이 경기 역시도 오바 쪽으로 페이스를 탈 수 있는 그런 배당이 될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배당 자체의 값으로 본다면 정배와 프렌이 딱 3번과 2번으로 나눠져 있었고 마헨이 한 번 있었고 역배와 정풀이 한 번씩 나눠 갔었다 하는 부분이 있네요. 정배와 마헨 언더 쪽으로 지금 배팅 선택이 자동으로 뜨긴 했지만 이 경기 역시 최근 경기에서 봤을 때 정배와 프렌, 역배와 프렌이 같이 동반을 했다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경기는 약간의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배당이 되겠다. 미러키벅스의 마헨 것까지 보기에는 좀 위험 수준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경기 한번 보면은 토론토 같은 경우는 홈에서 득점과 실점을 따졌을 때 평균의 득실 평균이 221점 정도 나오고요. 미러키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2승 3패 107.8에 106.4의 실점을 하고 있는데 득실 평균이 214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0경기 홈과 원정에서 229점, 10경기 홈과 원정에서 208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미러키의 최근 10경기가 점수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미러키의 득실 마진을 보게 되면 최근 경기에서 실점이 너무 많다. 지금 마이너스를 하고 있다는 건 오히려 오늘 경기에서는 또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론토의 지금 홈 경기 득실이 좋냐? 또 마찬가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두 팀 다 실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오노바적인 부분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정배와 프렌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배당급이 될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고요. 가급적 이런 경기들은 주력에 넣지 마십시오. 주력에 넣는 배당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노바적인 부분은 확실히 또 오바보다는 언더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오노바적인 부분은 언더가 좀 좋긴 한데 그래도 최근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는 또 228점 이상의 급을 보여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경기는 대부분 또 오바 페이스로 갈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 경기 언더보다는 좀 바꾸겠습니다. 언더보다는 오바 쪽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배와 프렌 오바 쪽 그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시카고 불스와 샌안토니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5경기에서 지금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는 홈에서 지금 204점 정도를 하고 있고 10경기 홈과 원정에서 봤을 때 221점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 221점은 원정에서의 오히려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는 승률이 더 좋고 또 꽤나 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반면에 원정팀 같은 경우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세난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5경기에서 221점 정도를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또한 10경기를 봤을 때는 218점 오히려 시카고 불스보다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간에 지금 최근 5게임 맞대결에서 3승 1패로 시카고가 좀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3게임을 봤을 때도 시카고가 압도적으로 좀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배당으로 보게 되면 배당값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또 시카고 불스의 또 승의 행성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시카고 불스가 역배를 받았어요. 역배를 받은 부분은 충분히 또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내일 어떠한 선수가 좀 빠지지 않겠나 싶어요. 한번 보고 선수의 결정 정보를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배당값 자체를 봤을 때는 역시 정배와 마엔급으로 갈 수 있는 요지는 있어 보이지만 이 경기 어떻게 보면 시카고 불스의 상대성을 좀 보고 역배도 노릴 수 있는 그런 배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당값의 과거의 이력이 어떤 식으로 쭉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는 것 뿐이지. 자, 그리고 홈팀의 득점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원정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지금 점수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좀 점수의 지향성이 크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평타 정도는 하고 있는 모습인데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점수가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5게임을 보더라도 지금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지도 않고 상향 곡선을 그리지도 않는다. 약간의 지금 232점 이후에 지금 209점으로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는 236점의 기준값을 받았어요. 원정의 시카고 불스였다면 저는 이거 오바로 가져갔을 것 같은데 내일 경기는 오히려 언더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카고 불스의 프렌 값이 조금 좋아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역배까지도 한번 노림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배당이 되겠고 오노바적인 부분은 오히려 오바보다는 언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홈에서 지금 시카고 불스가 약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지금 원정의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평준화를 하고 있죠. 또 온다나 원정팀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득점이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오히려 오노바적인 부분은 오바보다는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다음 경기 멤피스와 댈러스인데요. 지금 멤피스와 댈러스 두 팀 간의 지금 배당값 자체는 프렌이 또 좋아 보이는 그런 배당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2.43 배당
2.43 배당, 1.38 배당이 불안한 배당으로 저는 보여요. 이거 조금 불안한 배당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프렌값 요거 가져가 볼 만도 할 것 같아요. 오노바적인 부분은 최근에 지금 오바가 또 좋아 보이는 그런 순으로 빠졌고 승패적으로 본다고 하면 홈승 라인으로 지금 보이죠. 최근에 원정팀이 이기긴 했지만 홈 라인에 승 라인에 지금 또 많은 적중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런 걸 한번 풀이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기긴 했지만 핸디는 져주는 모습, 이기긴 했고 승에 마엔승까지 가져가는 모습, 이기긴 했지만 또 정배와 프렌으로 빠지는 모습. 퐁당퐁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 역배까지 터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 그런 모습을 본다면 멤피스의 강승부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런 경기들은 댈러스의 지금 역배와 프렌 쪽을 조금 노림수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배당으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 그러면 232점의 기준점이라면 역시 예상 득점이 230점 정도로 나올 것 같으면 이 경기 역시 오버 페이스로 갈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두 팀 간의 지금 득점 페이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댈러스가 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멤피스는 또 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기복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 두 팀이 만나면 점수가 꽤나 좀 나오고 있다 하는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맞대결에서 5게임도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하는 부분을 보면 이 경기 역시도 오바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 경기에서 지금 멤피스 같은 경우는 131점에 112점 득실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 19.4점을 가지고 있고 댈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점을 오히려 또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득점 대비 실점이 꽤나 많은 부분이 갖고 있죠.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뭐 고만고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평균 5경기에서 지금 244점과 224점이 나오는데 댈러스가 확실히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 최근 5경기는 227점이 나왔었고 229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고 232점이라면 내일 경기에서 오바가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되겠냐. 오바가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하면 이 경기 역시 멤피스의 승 라인을 보되 프렌을 놓치는 마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거 역시 오바 페이스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배당이라고 보고 정풀 오바까지 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미네소타와 지금 LA 클리퍼스인데 배당 조회 한번 할게요. 역배가 굉장히 또 좋아 보이는 배당을 받았네요. LA 클리퍼스 역배당 굉장히 좋아 보이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이 경기 역시 배당 변동값은 없는데 내일 오전에 좀 바뀌겠죠. 분명히. 정배와 프렌 값을 봤을 때 서로 만만치가 않아요. 이럴 때는 역배 쪽으로 가는 게 맞죠. 이 경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역배와 프렌급 좋아 보이는 배당이고 오노바적인 부분은 오히려 언더 쪽이 좋아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팀 봤을 때 LA 클리퍼스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미네소타는 홈에서 또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하지만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자, 최근 경기를 보면 5경기에서 219점, 5경기에서 218점이면 지금 기준점이 214점 정도가 나왔을 때 이런 경기 오바로 볼 수 있느냐 기준점 무시하고 이건 언더로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미네소타 지금 10경기에서 218.7점 그리고 크리퍼스 같은 경우도 홈과 원정에서 10경기 보면 217.7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경기 3경기에서 2승 1패 192점밖에 안 나와요. 평균이. 그러면 200점대에 210점대에 초반대에 나올 수 있는 점수는 충분히 있고 미네소타의 득실 마진도 지금 꽤나 마이너스 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LA 클리퍼스 역시도 마이너스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득점보다 실점이 좀 많은 상황인데 이런 경기는 좀 달리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오바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오노바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 상세하게 봤을 때 오노바적인 부분은 조금 피하겠습니다. 피하고 이 경기 오노바적인 부분은 피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역배 쪽과 프렌 쪽을 노리고 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경기 세크와 지금 마이애미인데요. 세크와 마이애미 요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세크고 지미 버틀러가 빠지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이애미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세크는 오히려 팍스가 빠지면서 지금 나타나는 게 뭡니까? 팍스가 빠지면서 억제기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팍스 때문에 오히려 7명의 선수가 두 자리 득점을 꾸준하게 해주면서 득점력이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오히려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지미 버틀러가 없음으로 해서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두 팀의 맞대결은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228점에서 231점. 요 사이로 지금 최근에 나왔는 모습이고 세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일 같은 경우는
배당값이 지금 2배당에 1.77 배당을 받았어요. 누구는 이야기를 하죠. 요런 배당이 나왔을 때 역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요런 배당이 나오기 전에 요런 배당을 보셔야 돼. 왜 그러냐면 요거는 저는 꼬시는 배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꼬시는 배당이라고 보고요. 정배 라인 가져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크라멘토는 지금 최근 4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백투백이란 말이에요. 백투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죠.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지금 원정의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지미 버틀러의 결장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크고 또한 수비가 안 되고 있어요. 수비가. 자, 수비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필이면 최근에 세크는 점수가 상향을 타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 농구에서만큼은 잘 안 무너집니다. 잘 안 무너져요. 특히나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승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최근 원정에서 승률은 2승 3패를 가지고 있어요. 승률 자체가 40%밖에 안 됩니다. 홈에서 세크가 지금 올 시즌 전반기에서는 확실히 조금 떨어졌는데 최근 페이스가 너무 좋다.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골든에 분명히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든은 커리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릴이나 다른 선수들이 꽤나 좀 중심적인 커리를 뒷받침을 해주고 있잖아요. 경기의 기복은 조금 있는 골수였지만 그래도 세크도 안 좋은 상황이었었어요. 그 전에 그런 걸 좀 따지고 보면 최근에 골든을 잡아내는 정도 129대 99 정도로 대파를 했죠. 완전히. 이때 6연패를 끊었어요. 끊으면서 그 뒤로 4연승을 성공을 했다는 거죠. 분위기가 반등을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전슛만 해도 19개 던져서 12개가 성공할 정도로 야투율도 굉장히 좋아졌다. 턴오버 역시도 굉장히 좀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팀 에이스가 지금 팍스가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드로잔을 포함해서 7명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했다는 거 방금 직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사보니스 역시도 22득점에 7어시스트 또 리바운드를 13개씩 잡아주면서 팀의 화력을 완전히 극대화를 좀 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3연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나쁜 성적을 생각을 했을 때 9승 12패 최근의 성적 4연승을 또 생각을 하면 분명히 세크가 지금 팀 분위기가 올라왔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100대 136으로 패를 했죠. 3전슛도 19개를 던졌는데 9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턴오버 역시도 굉장히 밀리는 모습 보여줬고 7경기 지금 출장 정지를 받았는데 이게 결국은 이 팀의 영향력으로 끼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가 무너지면서 2경기 연속 가비 타임을 허용을 또 했죠. 페인트 존 자체에서 득실 마진 부족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실이 24점, 마이너스 24점이면 느바에서 엄청 큰 거예요. 그에 반면에서 세크 같은 경우 보세요. 최근 경기에서 득실 마진이 플러스로 가면서 1.4점밖에 안 됩니다. 두 팀의 경기력을 보나 배당을 보나 이거는 어찌됐든 세크의 승 라인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최근 4연승 중에 좀 홈에서 굉장히 또 홈이다 하는 부분 백투백이지만 원정의 마이애미한테는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배당 자체도 이건 꼬시는 배당이다. 157에 175 배당 뒤집었죠. 이거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배당 뒤집었고 작은 기준들을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157에 175 승의 헨슨까지 보고요. 오노바적인 부분은 마이애미가 최근에 점수를 잘 못 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득점은 꾸준하게 100점 이상은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마이너스 79점까지도 갔는 상황에서도 득점력은 그래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좀 지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할 텐데 일단은 득점 자체는 그래도 꾸준히 100점 정도는 해주고 있다 하는 부분을 본다면 이 경기 역시 세크의 최근 상승적인 득점력 이런 걸 따지면 224점 같으면 충분히 오바 페이스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세크라멘토의 승의 헨승 그리고 오바까지 보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승의 헨승 오바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느바 세크라멘토로 끝으로 오늘 경기는 또 이렇게 끝이 났는데 내일 경기 뭐 또 내일 모레 경기죠. 1월 8일 경기가 샬럿과 피닉스 선즈부터 해서 또 경기가 있는데 일단 배당이 안 떴기 때문에 지금 배당의 측정값 유세지 값은 또 보기가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일단 세크와 마이애미 경기 끝으로 오늘은 이렇게 경기 분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할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정배와 마인, 그 역배가 간간히 한 번씩 들어왔는데, 최근에 너무 가깝게 역배가 있었다 하는 거, 이런 부분 좀 유념을 하시고, 이런 거 참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바보다는 언더가 좀 더 많은 부분인데, 내일 경기는 오바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배당들이고, 일단 영상 한번 쭉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면, 마음에 드시는 거 이렇게 쏙쏙 골라서 가져가시면 좋은 적중률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오전에 또 배당 변동 또는 선수의 결장 여부에 따라서 제가 또 한번 조합으로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의 또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거나 보기에 또 편하신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남기시면 또 보완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또 배당이 궁금하시거나 어, 베팅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또 카페에 전체 네이버 카페가 있으니까 그 카페로 들어오셔서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같이 연결해서 연동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내일 느바 차분하게 아침 9시부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또 차분하게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